네, 여러분 정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고 제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고 또 기자님 너무 존경해 왔는데 이제는 정말 모실 때가 되었다. 최근에 또 이제 스타벅스라든가 또 이제 뭐 배제구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적 논쟁이 또 분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1980년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전두환 대통령의 이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주제에 한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전문가, 정말 최고의 권위자 김윤상 기자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해서 오늘부터 총 4회차로 역사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저도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제일 그 전두환 대통령에게 예. 씌워진 첫 번째가 이건 내란 쿠데타 세력이다. 아, 예. 그게 이제 12.12 쿠데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12.6 이후에 12.12가 왜 일어났느냐. 예. 이거를 알면, 그리고 12.12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아, 이거는 전두환의 쿠데타가 아니라 아, 이 장태환과 정병주의 쿠데타다. 예.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2.12가 왜 일어났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게 12.6이잖아요. 예. 그 시해 현장에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 씨가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예. 요게 그 이 궁정동 안가인데요. 제가 오른쪽에다가 이 동그라미 쳐져 있고 왼쪽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잖아요. 예. 왼쪽에 빨간 동그라미가 정승화 총장이 대기하고 있었던 장소고, 예. 오른쪽 노란색 동그라미가 박 대통령하고 이제 김재규가 만찬을 하는 자리였어요. 요게 그 거리상으로 약 50m 떨어져 있어요. 예. 예. 여기에서 이제 수십 발의 이 총성이 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총으로 사살을 했고 확인 사살을 하고 경호원들을 사살하면서 M16 소총을 막 쏘고, 그러니까 막 몇십 발의 총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안 취한 거예요, 이 정승화 씨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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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합수본부장 입장에서 볼 때 정승화 장군은 6.25에도 참전해서 아주 엄청난 그 공을 세운 지휘관이니까 총소리가 가까이서 나면 이게 무슨 총소리인지를 모르면 그 바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승화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를 보고 이제 의심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시해한 다음에 정승화 씨가 있는 예. 대기 장소로 헐레벌떡 뛰어올 때 흰 와이셔츠에 김재규가 예. 박 대통령을 이제 첫 발로는 가슴을 쏘고 두 번째로 이제 확인 사살을 머리에다 대고 하면서 가까이서 하는 바람에 피가 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흰 와이셔츠에 피가 튀었고, 그다음에 허리춤에는 권총을 쐈으니까 이제 화약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맨발로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이런 모습을 하고 오면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김재규가 차 타고 갑시다 하고 그 차에 올라타요. 아. 이런 걸 보고 의심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육군본부로 이제 갑시다 해가 육군본부로 가는 차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김재규가 각각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승화가 외부 소행입니까? 내부 소행입니까? 김재규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승화가 내부 일이겠지요? 이게 무슨 말이래요? 아니 각하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뭐예요? 범인이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내부 소행이에요? 외부 소행이에요? 김재규는 김일성이 알면 큰일입니다. 보안을 유지하고 뭐 계엄을 선포해야 됩니다. 계엄을 선포한 후에는 어떤 부대가 동원 가능합니까? 예. 그랬더니 정승화가 계엄이 선포되면 뭐 이러이러한 부대가 출동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차 안에서. 아, 이거 내부 일이겠죠 해놨는데 앞에 있는 김재규가 피 묻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구두도 안 신고 뛰어나온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당연히 이거 김재규가 그 현장에 있었거나 범인이거나 뭐 그런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의심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합수본부에서는 이 정승화 총장이 중대한 공범이다. 아, 예. 그리고 이 김재규라는 사람은 군 출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 이 상의를 하거나 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아니 계엄이 선포되면 어떤 부대가 그 동원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런 부대가 동원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6번 벙커로 가서 실제로 이 부대를 동원을 해요. 그리고 김재규에게 이 부대 동원했습니다라고 그 보고를 해요. 자기의 직속 장관은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한테는 어떠한 그 상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월권이고 이건 공범 행위죠. 이런 거를 조사를 안 하면 이게 합수본부입니까?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반란으로 보입니다. 그냥 저 두 사람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수사 책임을 맡은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이 예. 이 정승화 씨를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진술 조서를 예. 계속 바꾸는 거예요. 아, 예. 참모총장이. 예, 예, 예. 그 진술 조서를 바꾼다는 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자기 그 휘하의 지휘관들을 요직에다 앉히고 예. 그다음에 군 주요 보직 인사에 예. 김재규 인맥을 막 그 수도권 그 가까운 데다 갖다 놓고 예.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예. 연행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그 당시에 이 국가에서 예. 박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한 모든 전권을 그 위임을 받은 그 주인공은 합수본부장이거든요. 아, 예. 그 제가 그 기자님 책 보니까 네.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의 바로 직전의 직책이 보안사령관이었는데 예. 그 역할이 사실은 대한민국 내에 반란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게 보안사령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 역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네. 보안사령관은 제일 먼저 예. 그 적들이 예. 우리 군사 관련된 정보를 이제 빼내가는지 안 빼가는지를 이제 예. 감시하는 예. 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합헌적인 이 정부를 예. 다른 어떤 그 군 세력이 예. 뒤집어 엎는 쿠데타를 막는 아. 뭐 이런 그 역할.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예, 예. 이 사람의 이 고유 목표예요. 예, 예, 예.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났을 때는 합동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합동수사본부장을 겸하게 자기가 뭐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봄이라든가 막 네. 또 이상한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막 오래된 뭔가 준비된 쿠데타로 묘사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보안사령관으로서 당시 맡은 역할이 방첩이랑 반란 맞는 반란, 역할. 예. 그거를 했고 그다음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 합수본부장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직책을 수행을 해야 되는. 예. 그 합수본부장이 피의자를 수사를 할 때 뭐 연행 조사를 하든 아니면 뭐 참고인 조사를 하든 아니면 뭐 무슨 조사를 하든 그것은 그 책임자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계엄령이 내리고 예. 계엄령이 내려 있는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은 아주 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예, 예. 이걸 그 대통령이나 누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음. 이 정승화 씨를 연행 조사를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예, 예, 예. 싶어서 제일 먼저 이 그 당시 국방부 장관 노재현 씨에게 정승화를 좀 연행에다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고 세 차례를 요청을 해요. 세 차례 다 노재현 씨가 거부를 해요. 예. 그러니까 수사는 해야 되겠지.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안 해주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대통령에게 좀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에게 양해를 받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러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최규하 대통령의 지시 없이 전두환을 연행했으니까 이거는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은 대통령에게 이 재가를 받아서 수행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피의자를 그 조사를 하는데 뭐 연행 조사를 하건 참고인 조사를 하건 그 결정은 그 수사 책임자가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그 당시 합수본부장은 아무래도 이게 계엄사령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워낙 그 큰 위치니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게 예의겠다 싶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정승화를 연행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규하가 반대를 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최규하 대통령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국무위원인 장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게 정상인데 왜 장관이 아닌 합수본부장이 직접 와서 이 문제를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국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 국방부 장관을 같이 와서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최규하 대통령은 이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이 외교관들은 프로토콜을 따지는데 아주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연행을 반대한 게 아니고
장관을 통해서 보고를 하라. 그러니까 야, 그 장관이 가면 어디 갔겠느냐. 그러니까 장관을 빨리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시를 해서 장관에게 연락을 했는데 노재현 씨가 10시간 동안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대를 한 게 아니고 장관과 함께 오면 해줄게. 이게 최규하 대통령 입장. 그러니까 장관을 통해서 예. 보고를 하는 게 이 예. 국정의 주요한 이 정책은 예.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 최규하 대통령은 어떤 성격인지 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오로지 그냥 관료주의의 대폭발이죠. 이런 중요한 사안은 그러게요. 예. 본인이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노재현 장관이 무려 10시간 동안 대통령의 출두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서 어디서 숨어 있는 바람에 일이 터진 거죠. 예. 노재현은 그러면은 회피하고 싶어서 도망간 건가요? 일부러 도망간 건가요? 예. 이제 이게 미스테리인데요. 그 노재현이라는 사람이 왜 도망갔는지는 뭐 죽을 때까지 본인이 안 밝혔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유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그 사료적인 근거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노재현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서 계속 시간을 끌므로 인해서 제일 유리해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정승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 회고록을 남겼는데 그 회고록에 의하면은 이거는 뭐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고 나중에 후에 이 정밀 복귀를 해본 결과 어느 순간부터 노재현과 정승화가 한 배를 탔다. 그래서 정승화 측이 다시 그 이 권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0시간 정도 잠수를 탄 거 아니냐라고 이게 전두환 대통령은 회고록에 남겼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정확하게 이걸 사료로 뭐 입증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 그 긴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 호출해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도 대통령의 명령을 뭉개고 도망을 다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은 정승화가 체포된 시점 이후에 노재현이 다시 나타났습니까? 나중에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사건이 12, 12 다 밤에. 이제 정승화 체포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 상황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국방부를 그 이 그 쿠데타 진압부대가 출동을 해요. 그 출동한 진압부대가 국방부 지하실에 숨어 있는 노재현을 찾아내 가지고 끌고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당시 그 합수본부장의 역할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건데 조사하는 역할을 맡은 것을 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를 안 했는데 체포를 했으니까 이게 하극상에 의한 이건 반란이다라고 지금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 판결은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좀 잘못된 판결이냐 이게. 그것도 이 그 수사는 이미 이제 세 차례 이 검찰 조사에서 다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나서 이 모든 이 법적인 사안이 다 끝난 사안. 쿠데타가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완만한 형태의 다단계 쿠데타.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다단계 쿠데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도 이게 그 쿠데타 반란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5.18 특별법에 의해서 내란 군사 반란으로 뒤집힌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의심스러운 게 이래요. 그 현장에 있던 김계원 비서실장이 사실은 이제 이 김재규가 범인이다 이렇게 실토를 하는 바람에 국방부 장관이 그 사실을 알고 범인 체포를 전두환 보안사령관 왜냐면 이제 이게 국가 원수 시해범이니까 이건 보안사령관에게 이제 체포를 해라. 그러면서 각하 시해범이 김재규인 것 같다. 정승화 총장에게 지시해 놓았으니 정 총장 지침을 받아 김재규 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재규다. 이놈이 살인범인 것 같다.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해라 이건데 정승화 총장에게 찾아가니까 정승화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김재규 부장의 신병을 확보하여 정동 안가로 정중히 모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노재현 장관은 김재규가
각하 시해범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정승화는 김재규가 시해범인지 아닌지를 밝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신병을 확보하여 정동 안가로 예. 정중히 모시래. 정중히 모셔라. 완전히 말이 다른데요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예, 예. 이거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수사라는 입장에서 보면 예. 야 이거 뭐 한통속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의심스러운 활동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합수본부에서 정승화의 11.6 당일에 5가지 의문점. 아니 이 양반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하고 왜 같은 차를 타고 육군본부로 이동하면서 김재규하고 병력 동원을 왜 논의했을까? 육군본부 도착한 후에 김재규의 명에 따라 가지고 계엄 선포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아이고 예. 세 번째로는 이재전 경호실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경호실 경력의 지휘권은 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경호실장에게 있어요. 근데 경호실장이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호실 차장에게 전화 가지고 경호실 병력을 출동하지 마라. 이것도 월권입니다. 다 월권인데요, 그냥. 네. 예. 마지막으로 국무회의 장소를 청와대가 아닌 육군본부에게에서 개최하도록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 건의를 했는데 예. 원래 이 국무회의는 일과 중에 국무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있어요. 예. 아니면 청와대에서 열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거를 국방부 장관에게 아하. 국방부에서 여시죠 해가지고 김재규를 돕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예. 야 이거는 진짜 의심된다. 이래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진술 조사를 계속 그 수정하고 야 이거 내가 불리한 내용 막 예. 북북 긋고 다시 쓰고 막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더 의심스러운 일을 벌인 거죠 이게. 예. 그런 와중에 11월 6일 날 예. 이 김재규가 3단계 혁명계획이라는 걸 실토하는데 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예. 정승화의 도움을 받아서 예. 권력을 탈취하려고 예. 범행을 한 거야. 정승화는 내가 그동안에 가까운 관계고 그래서 예. 당연히 도와줄 거를 생각하고 일을 벌인 거야. 예.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시해하기 전에 예. 무슨 뭐 이 풍수쟁이한테 합의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묘자리를 왕이 나는 뭐 왕혈로 소문난 곳으로 묘를 이장을 하고 범행을 한 것까지도 이제 다 밝혀진 거예요. 별짓 다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예. 박 대통령을 시해한 거죠. 예예예. 그런데 이게 합수본부에서 예. 이제 이 정승화가 관할하는 이제 계엄고등군법회의로 신병이 넘어가니까 이때서부터 김재규가 예. 그동안에 자기가 이 수사 과정에서 얘기했던 걸 다 뒤집어엎고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유신의 심장을 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예, 예. 이 당시에 김재규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 소위 말하는 좌파 변호인단이 구성이 돼서 이때서부터 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너 그러면은 이제 예. 죽어. 그러니까 너 예. 민주화 투사를 해야 돼. 어. 그래가지고 뭐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부를 쐈다. 뭐 김재규는 뭐 예. 영웅이다. 뭐 민주화의 뭐 투사다. 이런 식의 날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인맥을 예의주시라고 있는데 예. 정승화가 아주 충격적인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11월 16일 날. 이 정병주, 이건영, 하소곤 이런 사람들은 다 김재규 인맥, 군맥, 정승화 군맥이에요. 예. 정병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김재규의 안동 농림학교 후배인 동시에 아주 오랜 김재규하고는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사람을 특전사령관으로 보내고 예. 또 자기 친목이나 다름없는 뭐 이건영, 하소곤 뭐 그다음에 장태환 이런 사람을 수도경비사령관 이런 거에 딱 놓으니까 예. 이거는 뭔가 다른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고 예. 장태환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수도경비사령관은요 예. 청와대와 수도를 지키잖아요. 예.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이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서 정해왔어요 지금까지. 예. 근데 이거를 최규하 대통령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정승화가 장태환을 예. 수경사령관에게 임명을 하니까 원래 이 수경사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죽는다. 이게 그 수경사의 구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취임한 날 나 같은 촌놈을 수경사령관에게 임명한 정승화 총장을 위해 충성하다가 칵 죽어삐리겠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 현장에 그 있었던 김진영 장군이 저에게 직접 얘기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알려지기로는 뭐 전두환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의 뭐 허락도 안 받고 뭐 체포를 했다. 그런데 오히려 정승화야말로 대통령의 승인도 받지 않고 땅콩. 저렇게 그냥 이제 인사를 단행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김재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계엄군이 뭐 동원할 수 있냐. 뭐 그다음에 또 경호부대는 뭐 어떻게 해라.
뭐 권한 남용의 연속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수사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재현 장관에게 예. 정성화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김재규가 이러이러한 그 진술을 했는데 예.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 지금 말이야 지금 상황도 이렇게 안 좋은데 좀 진정된 다음에 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세 번이나 다 뭉갠 거예요. 뭐가 있네. 심지어 이 두 사람이 무슨 일까지 하느냐, 후임 대통령을 최규하로 정하자, 이거를 이 두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과도 정부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자기네들 둘이서 상의했다라고 정승화라는 사람이 회고록에 12.12 사건 정승화는 말한다라는 자기 회고록에 다 적어놨습니다. 본인이 다 썼네요, 저렇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노재현과 정승화가 한 배를 탄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료로 입증할 수 없으니까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노재현 장관에게 정승화 연행을 해야 되겠는데 세 번이나 이제 반대를 해서 수사가 큰 차질이 빚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합수본부장이 건의대로 지금 이 정승화가 지금 대통령 시해하는 자리에 50m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김재규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했고 그리고 자기 뭐 진술조서 이런 걸로 막 뭉개는 걸로 봐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으니 정승화를 해임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승화를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했으면 12.12는 없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직속 상관인 이 장관이 반대하니까 이거 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정승화 연행 계획을 그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대통령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수사에 정권을 위임받은 이 합수본부장이 뭐 어떤 그 수사 대상을 뭐 누구로 할 건지 수사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다 합수본부장 권한이에요. 정승화 연행 조사는 대통령의 사전 재가가 필요치 않은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에게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정무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30경비단 모임을 준비한 이유는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이 정승화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사실은 내가 왜 이 사람을 그 연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걸 설명하고 혹시라도 뭐 이런 군의 동요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유학성, 차기원, 황영시, 노태우, 박준병, 박희도, 최세창, 장기호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 가까운 곳에다가 모셔놓고 대통령의 제가 보고를 한 다음에 와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정승화를 체포를 해서 이제부터 이 사람을 수사를 해서 전모를 밝힐 겁니다 하고 이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좀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지 이게 뭐 쿠데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 아니 이게 뭐 서울에 보면 영화 보면은 뭐 하나회를 확 막 모아가지고 막 쿠데타를 일으켰다는데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유학성, 차기원, 황영시 같은 사람은 오히려 정승화 계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하나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회는 6.4 11기 이후고 그리고 다 자기 그 선배들이에요. 군 선배들, 쓰리스타들이에요. 하나회는 전두환 대통령 그렇습니다. 이제 밑에 기수들. 그래서 이제 유학성, 차기원, 황영시 같은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시해 현장 50m 떨어진 곳에 있었다며 그리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데 전두환 너 왜 이 정승화 제대로 조사 안 하는 거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정승화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 왜 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정승화가 저게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그 자리에 이제 만나자고 했던 거죠. 바로 여기서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의 연행을 반대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이 다 이제 그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이 사안을 왜 국무위원이 아닌 보안사령관이
보고를 하느냐. 나는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테니 야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갔으면 어딜 갔겠느냐. 그러니 장관 올 때까지 나하고 시국이나 좀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노재현 장관 올 때까지 둘이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시국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보면 완전히 그냥 픽션이고. 그런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이 국방부 장관은 아무리 연락해도 안 오고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육군참모총장 공간 바로 옆이 장관 공간인데 참모총장 공간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이 양반이 뭐가 캥겼는지 아니 총소리가 나면은 야 헌병대 얘기해서 조사해봐 장관 공간에서 왜 총소리가 난 거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모총장 공간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잠옷바람으로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담을 넘어서 단국대학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단국대 체육관 안에 1시간 반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 총소리 들린 게 이제 그 정성화 체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체포를 들어갔고 총성이 총격전이 있고 그거 듣고 이제 바로 도망간 거죠. 국방장관이.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인가 2시간 후에 야 나 여기 있다. 국방부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은 빨리 오라고 그러지 장관은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되지. 근데 한 2시간 만에 나 단국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 차를 단국대로 보내가지고 그랬으면 국방부로 와서 옷 갈아입고 저기 청와대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 러시아워에 여의도로 자기 부하집으로 가서 부인을 부하집에다가 숨기고 그리고 국방부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찾고 계시니까 빨리 청와대로 가셔야 됩니다. 했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옷 갈아입고 또 잠수를 탔어요. 이번에는 한미연합사로 도망을 갔어요. 단국대 여의도 한미연합사 계속 옮겨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통령 오라는데도 안 가는 거야. 이게 노재현 국방장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은요. 그러니까 겁나서 도망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뭔가 캥겨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캥기겠어요? 정성하고 나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이게 탄로났구나. 그거 아니면 그렇죠. 이해가 안 가. 아니 그 대통령의 그 수십 차례 출동 명령을 어기고 참 이게 그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10시간 동안 했던 행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수경사령관 장태환이 술 마시고 있다가 들어와 가지고 술이 챘는지 뭐 정성화를 잡아갔으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이자 자기를 이제 사령관 시켜준 그러니까 이 잡아간 사람들이 반란군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전차로 깔아뭉개겠다. 뭐 이제 이런 그 이제 오버액션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22시 10분에 노재현 장관이 국방부에서 다시 도망을 가가지고 미 8군 영내에 있는 연합사 상황실에 갔을 때 최규하 대통령하고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야 즉시 공관으로 와 지금 난리가 났어. 그런데 가겠습니다 하고는 계속 또 뭉개고 안 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군은 출동하려고 하지 자칫 잘못하다 이제 아군끼리 막 충돌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전두환 장군이 김영유 국방차관, 김종환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다가 우리 아군끼리 교전이 벌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제발 좀 이거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김영유 국방차관이 미 8군으로 도망가 있는 노재현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이거 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노재현 장관이 미 8군 상황실에서 문홍구 합참본부장하고 이건영 3군 사령관 이런 사람들에게 야 지금부터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명령이 없이 병력은 출동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린 이후에 누가 제일 먼저 병력을 출동했느냐?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병력을 출동했어요. 혼자 급발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태환의 이 그 닥달을 받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병력을 출동했어요. 그러면 김재규 쪽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장관의 명령을 어기고 먼저 병력을 출동시킨 것은 정승화 측 사람인 장태환하고 정병주다. 야, 어떻게 거꾸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님 얘기 쭉 들어보니까 권한대로 권한을 행사한 거는 당시에 전두환 사령관이고, 그죠? 보안사령부가 이제 합수본부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해야 될 일을 했고, 최규하 대통령 차장 간 것은 이제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이제 정성화가 갖고 있는 그 지위를 판단했을 때 최대한 부드럽게 처리하려면 대통령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학자들이 이 일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왜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럼 왜 전두환을 악마로 만들까? 전두환을 악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예. 전두환을 악마로 만들어야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전두환은 저거는 뭐 독재야, 예. 저거는 뭐 쿠데타 세력이야, 내란 세력이야라고 주장한 것을 합리화하려면 전두환을 악마로 만들지 않으면 안 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역사 쓰레기통으로 집어넣고 자기네들이 정당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95년에 YS 때의 그 역사 재판 예. 그 뒤로 그냥 확 다 바뀐 거네요. 다 바뀐 겁니다. 그 이전까지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95년 이전까지는 예. 이거 쿠데타가 아닙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데타적 사건이에요. 예. 국민들 대부분 인식도 그렇진 않았죠. 막 전두환 대통령 뭐 내란 수계라 한다든지. 그럼요. 어. 내란 수계 이런 거는 95년 이후의 일입니다. 아, 참. 그래서 장관 명령을 어기고 먼저 병력을 출동시킨 것은 장태환하고 정경주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합수본부를 공격을 하고 심지어 장태환은 대통령을 납치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대통령을 납치해서 정승화를 지키려고 이제. 그럼요. 예. 그래서 특히 장태환은 24시에 전차 20대하고 장갑차 30대를 그 당시 수경사가 저 퇴계로에 있었거든요. 예. 아스토리아 호텔에다가 쫙 일렬로 이제 정렬시키고 예. 전장병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대전차 미사일까지 싣고 30경비단하고 합수부를 예. 전차로 깔아뭉개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을 받은 수경사 대원들이 아니 30경비단은 수경사 산하의 30경비단입니다. 예. 그러면 30경비단에 있는 자기 동료, 자기 부하, 자기 선배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서 죽여. 이거 말이나 돼요. 깔아뭉개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차 부대장이 예. 아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 다음에 막 거기 있는 전차 운전병 이런 사람들 전차 시동 끄고 예. 전차 키 가지고 장태환의 명령을 안 따른 거예요. 어. 그래서 내전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장태환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때 진짜. 근데 지금 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서울의 봄이나 이런 데는 막 영으로 만들어놨잖아.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완전히 예.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관의 병력 출동 명령을 어긴 정병주와 장태환이 군사반란자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심지어 장태환 사령관이 김포에 수경사 야전포병단이 있어요. 예. 그 야전포병단에 뭐 105mm 포, 155mm 포가 있는데 그 포를 동원해 가지고 30경비단하고 합동수사본부를 포격하래요. 30경비단이 어디에 있냐면은 예. 경복궁 그러니까 청와대 바로 앞에 있어요. 아 예. 그러면은 이거 자칫 잘못 쏘면은 청와대에 가서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수경사 야전포병 단장이 예. 아니 이거 청와대에다가 대포를 쏘라니 이게 사령관이 이거 뭐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 예. 그래서 이 명령을 안 따른 겁니다. 따랐으면은 진짜 완전히 서울이 불바다 될 뻔한 거예요. 막 정승화 지키는 데에 막 혈안이 돼서 막 미쳐 날뛰는 거래 저 상황이 막. 그러니까 이런 야 이거는 이제 군사반란이야. 아. 그러면 이 군사반란을 억제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보안사령관에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안사령관이 이건 국가 변란 행위다. 그래가지고 김용유 국방 왜냐면 장관 어디 갔는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인 김용유 국방차관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국가 변란 행위니까 정식으로 대전복군을 출동시켜 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관련 내용을 이제 김용유 차관에게도 알리고 청와대에다가도 보고를 해요. 그래서 대전복군으로 출동한 게 지금 저 출동하는 저 부대입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 점령하고 육군본부 점령하고 이래가지고 장태환과 정병주의 군사반란을 억제한 게 12월 12일 날의 일이 이게 다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전두환 당시에 이 합수본부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배우고 있는데 정반대 군사 반란과 내란에 가담한 정승화를 진압을 하는 그 날이 바로 12.12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재현 장관이 그것도 본인이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예. 국방부를 점령한 일공수여단이 이 수색을 하다 보니까 예. 아니, 대통령이 찾는데 국방부 장관이 없으니까 예. 국방부 지하 계단 그 안쪽에 숨어 있는 국방장을 찾아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장태환과 정병주는 지금 국가변란 행위를 그 명령한 자니까 체포하라. 아, 예. 그래가지고 수경사 그 헌병 부단장인 신윤희 중령이 장태환은 자기 직속 상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를 막 포격하라고 하지를 않나. 30경비단을 막 깔아뭉개라고 전차를 동원하지를 않나. 이거는 완전히 명백한 군사반란이다. 그래서 신윤희 장군이 장태환을 체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병주 특전사령관도 구공수여단을 출동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종료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엉터리로 알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예. 바로 요 책입니다. 장태환의 회고록이에요. 예. 12.12 쿠데타와 나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장태환이 아주 예. 중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152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노재현 장관이 절대 병력 출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실을 나는 누구에게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 예.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예. 그날 밤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고립했다고 군을 출동시키냐. 그러니까 이 문홍구 합참본부장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이 장태환에게 야, 너 이거 병력 출동시키면 이제 이 장관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출동하지 마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문홍구 이런 사람이 김재규의 아주 직속이었거든요. 12월 12일 밤에 장태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병력을 동원한 것은 국방부 장관이 병력 출동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자기가 받았으면 예. 내가 왜 병력을 출동해? 다시 얘기하면은 예. 이거 완전히 제멋대로 예. 자기가 먼저 출동시킨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장태환과 정승화의 일탈이라기보다도 좀 문홍구라는 사람도 개입된 걸 보니까 그 어떤 조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승화라는 사람이 11월 16일 날 주요 군 지휘관 인사를 예. 하는데 예. 그 지휘관 인사에서 예. 김재규가 지금 대통령 시범으로 체포가 돼 있으니까 김재규와 가까운 군 인사 그다음에 정승화 자기도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예. 자기와 가까운 그 군 인사 이런 사람들은 보직에 해임을 하거나 예. 아니면 뭐 지방으로 보내거나 이랬어야 정상인데 이런 사람들을 뭐 특전사령관, 3군 사령관, 예. 합참본부장 이런 데다가 임명을 한 걸 보고 전두환은 야 이거 지금 쿠데타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그러게요. 인사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야, 참 이렇게 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처음 듣는데 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정말 이게 역사가. 그리고 이제 이 12.12를 아주 그 엉뚱하게 그러니까 뭐 정승화가 예. 피해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실은 정승화가 이제 12.12 정승화는 말한다라는 책이 예. 있어요. 예, 예. 이거를 이제 정승화가 쭉 구술을 하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책으로 내준 사람이 조갑제예요. 아. 여기 보면 완전히 정승화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무슨 막 진술 조서를 막 엉터리로 막 뭐 이런 걸 전부 뭐 변명만 하는 그 전두환 시대를 개판 5분 전으로 만드는데 정말 그 공헌을 한 그 책을 쓴 사람이 예. 조갑제였다. 자, 그 다음에 이 12.12가 이 전두환의 쿠데타였다면 그러면 12월 13일 날 혁명위원회가 출범하거나 아니면 전두환이가 모든 실권을 잡아가지고 전두환이 자기 멋대로 막 그 개판을 치거나 예. 아니면 최기화 정부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예. 그래야 되잖아요. 예. 12월 13일 날 최기화 정부가 무너졌습니까? 군 지휘부가 전두환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쿠데타가 무슨 내란이에요. 무슨 반란이에요. 그래서 95년 이전까지만 해도 예. 이거는 쿠데타적 사건 뭐 혹은 뭐 장기간에 걸친 뭐 완만한 형태 다단계 쿠데타 뭐 이따오 말장난으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승화나 이런 사람들이 전두환을 뭐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다 뭐 예. 고소고발하고 그랬는데 예. 세 번 다 기각 헌법선까지 갔는데 기각 예. 해서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거를 야. 특별법으로 뒤집어 예. 엎어친 거죠. 예. 사실 우리가 뭐 5.18이라든가 1980년대에 대한 온전한 정확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인 11.6과 12.12에 대한 정확한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첫 강의에서 11.6과 12.12에 대해서 역사의 진실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럼 오늘 이제 끝내기 전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예. 이 김재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무리한 시도를 한 겁니까 도대체 이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 앙심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앙심이 있었죠. 예. 김재규가 이제 중앙정보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중앙정보부의 이 그 역할이 예. 제대로 잘 안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그 당시 경호실장인 차지철하고 예. 김재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알력이 생겨가지고 예. 사실 차지철이라는 사람은요 이 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예. 차지철은 육사 출신도 아니에요. 예. 육사 시험을 쳤는데
낙방을 했대요. 아. 그래서 이제 간부부생으로 이제 들어오고 예.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육사 2기 동기고 예. 구미선산 그 고향도 갔고 예. 삼성 장군까지 음. 올라가지고 예. 뭐 예. 건설부 장관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까지 그 오른 사람이고 예. 차지철 같은 사람은 5.16 났을 때 이 음. 사람이 공수부대에 있어가지고 박정희 장군 이 경호 요원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경호를 했던 게 다고 예. 그리고 나서 군에서 옷 벗고 나와가지고 너 그 정치 입문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둘이 막 충성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예. 계속 이제 차지철이한테 밀리니까 예. 앙심을 품은 데다가 비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예. 대통령에게 예. 계속 이제 경고를 받았고 아.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개각이 있을 건데 그 개각 때 자기가 갈린다. 아. 예. 그러면 뭐 나는 할 일이 없다. 그게 이제 그럼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좀 많이 총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짧게 그 두 분의 인연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렇게? 그러니까 5.16이 났을 때요. 우리 65만 대군이었는데 예. 출동한 혁명군은 3,500명밖에 안 됩니다. 아. 3,500명이 그냥 방송국하고 예. 뭐 청와대하고 어. 육군본부 예. 점령을 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당시에 주한미군이 계속 중립을 지키고 예. 군 수뇌부가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예. 관망을 하니까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아, 상황에서 예, 예. 뭐 때문에 그 혁명을 했는지 내가 좀 예. 알아봐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 전두환이라는 그 당시 대위가 예. 육군본부를 찾아가요. 예. 오. 5월 17일 날. 예. 그래가지고 나는 저 혁명 지도자를 좀 면담을 해야 되겠다. 어우, 그래가지고 당첨이네. 면담 요청을 하니까 예, 예.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예. 박정희 장군을 만나가지고 예. 왜 혁명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혁명을 했다. 예. 거기에 이제 전두환 대위가 예. 그런 목적이라면 저도 오. 그 혁명에 가담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가서 육사 생도들 혁명 지지 그 시가행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육사 생도들 혁명 지지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예. 다 실패했거든요 그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자네가 가서 좀 예. 수고를 해줘. 그래가지고 그때 박정희 장군이 전두환 대위에다가 여기다가 혁명군 완장을 채우고 오, 집차를 한 대 내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 대위가 태릉의 육사로 가서 육사 성도들에게 야 지금 우리 군이 일어서서 예. 좀 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혁명을 돕자. 그 정도로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예. 육사 생도들에게 말빨이 먹혔다. 야. 또 그게 당시 그 민심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예. 육사 생도들이 혁명 지지 퍼레이드를 벌인 거예요. 야. 이걸 보고 야 육사 생도들이 그 혁명을 지지해. 그러니까 이제 당시 최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네. 아. 관망하고 있던 예. 군지관들이 전부 혁명으로 돌아서면서 성공을. 이 정도면은 예. 그 5.16 혁명이 아주 큰 우군 아닙니까? 전두환 당시 그렇습니다. 대위가? 그리고 나서 예. 박정희 장군이 이 전두환 대위가 얼마나 입법됐어요. 그러니까 야 너 군에 가지 말고 나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민원 비서관으로 일을 해요. 예, 예. 민원 비서관으로 일을 하다가 그 당시 이제 민간 정부로 예.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 예, 예. 군인들 옷 벗고 나가서 빨리 이제 정치해. 음. 뭐 너 어디 출마해? 너 어디 출마해? 이제 전 전두환이 너도 이제 출마해. 그랬는데 예. 각하 저는 뭐 군에 남아서 군을 계속 가겠습니다 하고 거부를 하고 예. 다시 군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야. 그때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야, 이 전두환이라는 친구 참 괜찮은 친구구나 하고 눈여겨보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삼식경비단장으로 그 부르고 왜냐면 이게 대통령 숙소를 경비하는 기관이니까 아무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그다음에 보안사령관도 어. 하고 이러한 그 아주 예.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예. 굉장히 끈끈한 인연이 있었던 예. 사람이 전두환이고. 아, 예. 제가 오늘 감탄하는 것은 이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당시 직책이라든가 날짜, 시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저는 너무너무 감탄했고 공부를 정말 30년간의 연구니까 제가 기자님 이렇게 뵈면서도 놀란 게 사실 이제 지금은 저자, 역사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계시지만은 또 기자로서도 상당히 큰 족적을 많이 남기셨지 않습니까? 뭐 황장엽 어떤 취재 사건이라는 것도 이제 노태우 대통령도 뭐 1년간 이렇게 인터뷰하셨다고.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예. 그 오공화국의 예. 이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예.
어떻게 성립이 되고 예. 어떻게 또 운영을 했는지를 사실 이제 전직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학 특강을 와. 1년간에 걸쳐서 들은 사람은 예. 아마 제가 거의 뭐 유일하지 않을까 야. 싶어요. 거기도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좀 따로 네.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김윤상 대기자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더 제대로 깊숙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